쉽게 풀어쓴 동의보감 외형편. 몸 밖에 나타나는 신호 허준이 해석한다. 시작하며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었나요? 여드름이 났나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나요? 손발이 차가웠나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화장으로 가리셨나요? 400년 전 허준은 말합니다. 겉을 보면 속이 보인다. 다크서클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탈모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모두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경고입니다.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동의보감 외형편은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몸 바깥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 오늘 우리는 외형편의 핵심을 배우겠습니다. 내경편이 몸 안을 다뤘다면 외형편은 몸 밖을 다룹니다. 머리카락, 얼굴, 눈, 코, 입, 귀, 피부, 손발.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 허준은 이것들을 통해 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보듯이.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파트 1. 얼굴이 말한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허준은 얼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오장육부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각 부분은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심장과 연결됩니다. 코는 비장과 연결됩니다. 왼쪽 볼은 간과 연결됩니다. 오른쪽 볼은 폐와 연결됩니다. 턱은 콩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장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첫째, 얼굴 색깔로 보는 건강입니다. 허준은 5가지 얼굴 색깔을 구분했습니다. 붉은 얼굴. 이것은 심장에 열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고혈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열을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오이, 수박, 녹차가 좋습니다. 노란 얼굴. 이것은 비장과 위가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기력이 없고 식욕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가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흰죽, 호박, 고구마가 좋습니다. 하얀 얼굴. 이것은 폐가 약하거나 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피곤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생리 후에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해결책은 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대추, 당귀, 시금치, 간이 좋습니다. 검은 얼굴. 이것은 콩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기력이 없습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해결책은 콩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밤이 좋습니다. 푸른 얼굴. 이것은 간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추울 때 얼굴이 푸르스름해집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생강, 계피, 마늘이 좋습니다. 둘째, 다크서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합니다. 화장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왜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허준은 다크서클을 콩팥의 문제로 봤습니다. 눈 밑은 콩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수분대사가 안 됩니다. 물이 눈 밑에 고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게 보입니다. 왜 콩팥이 약해질까요?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짠 음식. 이런 것들이 콩팥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면 콩팥정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밤 10시 전에 주무십시오. 자는 동안 콩팥이 회복됩니다. 둘째, 짜게 먹지 마십시오. 소금이 콩팥을 상하게 합니다. 셋째, 콩팥을 보호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블루베리. 넷째, 눈 밑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콩팥정을 아끼십시오. 셋째,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40대, 심지어 50대에도 생깁니다. 허주는 여드름을 열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몸 안에 열이 많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얼굴로 나옵니다. 그것이 여드름입니다. 왜 열이 생길까요? 첫째,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치킨, 이런 것들이 열을 만듭니다. 둘째, 매운 음식, 고추, 마늘,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열이 생깁니다. 셋째, 스트레스, 화가 나면 열이 생깁니다. 간에서 열이 나서 얼굴로 올라갑니다. 넷째, 수면 부족, 밤에 안 자면 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섯째, 변비, 대변이 안 나가면 열이 쌓입니다. 그 열이 얼굴로 올라갑니다. 여드름이 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마에 나면 심장에 열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코에 나면 비장과 위에 열입니다. 과식, 기름진 음식, 볼에 나면 폐에 열입니다. 변비, 대장 문제, 턱에 나면 콩팥과 자궁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생리 전에 턱에 여드름이 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열을 내리는 음식을 드십시오. 오이, 토마토, 수박, 녹두, 녹차. 둘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십시오. 튀김, 패스트푸드, 과자. 셋째, 매운 음식을 줄이십시오. 넷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밤 11시 전에. 다섯째, 변을 잘 보십시오. 섬유질을 많이 드십시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일곱째, 세안을 잘 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기미와 검버섯입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기미 때문에 고민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깁니다. 허주는 기미를 혈이 막힌 것으로 봤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에 색소가 침착됩니다. 그것이 기미입니다. 왜 혈이 막힐까요? 첫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간을 상하게 합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순환시킵니다. 간이 나빠지면 혈이 막힙니다. 둘째, 출산. 출산 후 여성들은 혈이 부족하고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미가 생깁니다. 셋째,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넷째, 햇빛. 자외선이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액순환을 좋게 하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반신욕. 둘째, 혈을 보충하십시오. 대추, 당귀, 숙지황, 시금치.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간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넷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다섯째, 비타민C를 드십시오. 레몬, 키위, 귤. 파트 2, 머리카락이 말한다. 머리카락은 혈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허준의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몸에서 혈을 충분히 만들고 남은 것이 머리카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탈모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20대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주는 탈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혈이 부족한 경우, 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에 영향이 안 갑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집니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 후나 다이어트 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콩팥 정이 부족한 경우, 머리카락은 콩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 정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특히 머리 윗부분이 빠집니다.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콩팥 정을 소모시킵니다. 열이 많은 경우, 머리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스트레스, 술, 매운 음식이 열을 만듭니다.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습담이 쌓인 경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습담이 생깁니다. 습담이 두피에 쌓이면 모공을 막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을 보충하십시오. 검은 콩, 검은 깨, 대추, 시금치, 간. 둘째, 콩팥을 보하십시오. 호두, 밤, 검은 깨, 해산물. 셋째, 열을 내리십시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술을 줄이십시오. 넷째, 두피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자주 감지 마십시오.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여섯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혈이 만들어집니다. 일곱째, 두피 마사지를 하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흰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 때문에 고민합니다. 염색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옵니다. 허주는 흰머리를 혈과 콩팥 정의 부족으로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과 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에 영향이 안 갑니다.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 젊은데 흰머리가 날까요? 첫째, 가루. 너무 많이 일하면 정이 소모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혈을 소모시킵니다. 셋째, 수면 부족. 자는 동안 혈이 만들어지는데 안 자면 혈이 부족합니다. 넷째, 영양 부족. 다이어트, 편식. 다섯째, 유전. 부모가 일찍 흰머리가 났다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난 흰머리를 검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첫째, 혈을 보충하십시오. 검은 콩, 검은 깨, 대추, 당길. 둘째, 콩팥을 보하십시오. 호두, 밤, 검은 깨. 셋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다섯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영양을 골고루 드십시오. 파트 3, 눈이 말한다. 허주는 말합니다. 간은 눈으로 개교한다. 간의 상태가 눈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눈은 오장육부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전체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충혈입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허주는 충혈을 간의 열로 받습니다. 간에 열이 쌓이면 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개집니다. 왜 간에 열이 쌓일까요? 첫째, 화. 화를 자주 내면 간에 열이 생깁니다. 둘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간을 상하게 합니다. 셋째, 술. 술이 간에 열을 만듭니다. 넷째, 수면 부족.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안 자면 간에 열이 쌓이. 다섯째, 눈 사용 과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합니다. 간의 혈을 소모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간의 열을 내리십시오. 국화차, 결명자차, 녹차. 둘째, 화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셋째, 술을 줄이십시오. 넷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특히 밤 11시 전에. 다섯째, 눈을 쉬게 하십시오. 50분 보면 10분 쉬십시오. 여섯째, 눈 운동을 하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돌리십시오. 둘째, 눈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낀 경우. 이것도 열 때문입니다. 눈에 열이 있으면 분비물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굳어서 눈곱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눈곱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열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충혈과 같습니다.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셋째, 다크서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콩팥의 문제입니다. 콩팥이 약하면 수분대사가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게 보입니다. 해결책은 콩팥을 보하고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넷째, 시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젊은데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허주는 시력을 간과 콩팥의 문제로 봤습니다. 간은 혈을 저장합니다. 혈이 눈으로 가야 잘 보입니다. 간이 약하면 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눈이 침침합니다. 콩팥은 정을 저장합니다. 정이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과도한 눈 사용이 문제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면 눈이 피로합니다. 간의 혈을 소모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간을 보하십시오. 결명자차, 구기자차. 둘째, 콩팥을 보하십시오. 검은 콩, 검은 깨. 셋째, 눈을 쉬게 하십시오. 넷째, 눈에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다섯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파트 4, 피부가 말한다.
피부는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주는 폐는 피부로 개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가 약하면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가려움입니다. 피부가 가렵다. 긁으면 더 가렵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허주는 가려움을 풍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바람 기운이 피부에 들어와 돌아다니면 가렵습니다. 또한 혈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면 가렵습니다. 또한 열이 있으면 가렵습니다. 열이 피부로 나오려고 할 때 가렵습니다. 가려움의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릅니다. 밤에 더 가려우면 혈이 부족한 것입니다. 밤에 혈이 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족하면 피부가 영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렵습니다. 낮에 더 가려우면 풍 때문입니다. 바람이 피부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울 때 가려우면 열 때문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것입니다. 추울 때 가려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을 보충하십시오. 대추, 당귀, 시금치. 둘째, 보습을 하십시오.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셋째, 뜨거운 물로 씻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씻으십시오. 넷째, 긁지 마십시오. 긁으면 상처가 나고 더 가렵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가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는 현대병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많습니다. 허준 시대에는 아토피라는 병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피부병은 있었습니다. 허준은 이것을 비폐의 문제로 봤습니다. 비장과 위가 약하면 습담이 생깁니다. 습담이 피부로 나오면 진물이 나는 피부병이 됩니다. 폐가 약하면 피부가 약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십시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흰죽, 호박, 고구마. 둘째, 습담을 없애십시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유제품을 줄이십시오. 셋째, 폐를 튼튼하게 하십시오. 도라지, 배, 은행. 넷째, 피부를 청결하게 하되 너무 자주 씻지 마십시오. 다섯째, 보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아토피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셋째, 건조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 왜 그럴까요? 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이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혈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또한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액은 몸의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진액이 줄어듭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을 보충하십시오. 둘째, 물을 많이 드십시오. 하루 6컵 이상. 셋째, 보습을 하십시오. 넷째, 기름진 생선을 드십시오. 오메가3가 피부에 좋습니다. 파트 5, 손발이 말한다. 손발은 몸의 끝입니다. 기와 혈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보면 기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손발이 찬 수족 냉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차갑습니다. 특히 여성들. 허주는 수족 냉증을 기혈 부족으로 봤습니다. 기와 혈이 충분하면 손발 끝까지 갑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손발까지 못 갑니다. 차갑습니다. 왜 기혈이 부족할까요? 첫째,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 태어날 때부터 기혈이 부족합니다. 둘째, 다이어트. 음식을 적게 먹으면 기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 안 움직이면 기혈 순환이 안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기를 막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잘 드십시오. 특히 따뜻한 음식.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둘째, 운동하십시오. 걷기, 스쿼트. 하체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셋째, 반신욕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20분. 넷째, 손발 마사지를 하십시오. 다섯째, 기와 혈을 보하십시오. 인삼, 황기, 당귀. 둘째, 손톱, 발톱으로 보는 건강입니다. 손톱을 보십시오. 어떤 색깔입니까? 분홍빛이면 건강합니다. 혈이 충분합니다. 하얗게 보이면 혈이 부족합니다.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푸르스름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로줄이 있으면 노화의 신호입니다. 영양이 부족합니다. 가로줄이 있으면 큰 병을 앓았거나 영양이 심하게 부족했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면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해결책은 손톱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혈이 부족하면 혈을 보충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잘 먹고 순환이 안 되면 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외형편이 주는 교훈. 여러분, 지금까지 동의보감 외형편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얼굴, 머리카락, 눈, 피부, 손발.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크서클은 단순한 다크서클이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드름은 단순한 여드름이 아닙니다. 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탈모는 단순한 탈모가 아닙니다. 혈과 정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허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 밖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장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겉을 보면 속이 보인다. 얼굴을 보면 오장육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간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발을 보면 기혈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셋째, 예방이 최고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십시오. 다크서클이 생기기 전에 충분히 주무십시오. 탈모가 시작되기 전에 혈을 보충하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때 바로 잡으십시오. 넷째, 안과 밖은 연결되어 있다. 내경편에서 배운 전기신혈, 오장육부. 이것들이 건강해야 밖도 건강합니다. 안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밖도 좋아집니다. 400년 전 허준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잘 드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한 달 후 거울 속에 당신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얼굴, 맑은 눈, 윤기 나는 머리카락, 따뜻한 손발. 이것이 건강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허준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